레이건 주요 연설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77년 2월 6일 날 있었던 제4회 시팩 연설문입니다. 시팩은 수천 명의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주의 운동 및 공화당의 중인사들이 참석하는 보수주의 행사입니다. 레이건은 시팩에서 보수주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였고, 공화당을 떠나지 말고 보수주의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미국을 뒤바꿀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해리스 갤럽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미국인 대부분이 우측 스펙트럼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레이건은 많은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과 질서, 낙태, 버스 통학 문제, 할당 제조 등 소위 사회적인 이슈와 인플레이션, 적자 소비, 큰 정부 등 경제적 이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원칙에 기반한 행동 계획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내 보수주의 분파들을 하나의 일시적인 불편한 동맹으로 합치는 것이 아닌 새롭고 용속하는 다수의 세력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보수주의는 맹족적인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의 정치적 관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데올로기에 맞춰지지 않는 사실은 잘려나가 버리기 때문에 원칙이 있는 보수주의와 전혀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추상에 대한 맹족적 집상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의 정치적 관점이 바로 미국의 보수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정부가 거두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비가 올 때 비를 피해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의해라고 얘기하며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많은 공포와 파괴를 가져온 이데올로기적 광신과 전혀 반대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보통의 남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절, 이것이 바로 미국의 보수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사람들이 몇 세대 정도 걸친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이 말하는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적 다수는 미국인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추상적인 이론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상식과 지성, 이성, 근명,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다수를 공략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이념적 순수주의자들의 망상을 잠재우고 그것을 현실과 맞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실은 권력 있는 학자들의 독재, 패션 좌파 혁명주의자들, 어쩌다 선출직을 꿰차고 있는 경제 문맹자들, 담론을 장악하고 정치적, 사회적 사안들의 프레임을 잡는 사회 설계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위해 원칙을 희생시키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추상의 신을 경배하며 일상의 현실을 무시하는 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보수주의가 좁은 이데올로기라는 오해를 퍼뜨리는 정치 및 언론계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3의 정당을 만들기보다 우리의 원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존의 당을 새롭게 만들라고 합니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할 때 후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은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며 모든 선거구에서는 이 원칙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역 공화당 모임의 지도자로 키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들을 소통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면 매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협상하고 침략자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는 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하며 각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자발적인 조직을 통해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서로를 돕는 정신인데 특별히 미국적인 것이고 정부는 이를 모든 방면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비하는 모든 돈은 개인이 번 돈이므로 정부는 돈이 지혜롭게 쓰이고 있는지 그 소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출된 공직자들은 공적 행위를 정직함과 솔직함, 근면, 특별히 진실성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정의를 촉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경제 체계보다 더 생산적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체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또한 가정은 국가의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노인들을 보살피고 우리의 문화적, 영적 유산을 영속시키고 법을 준수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부 프로그램이나 정책, 관료들과 사회복지 제도가 절대 가정을 약화시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땅의 아름다움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기 때문에 땅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세계 평화와 자유, 개인의 권리를 지지해야 하며 자유 보전을 위해 동맹국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기에 그 차이를 극복해야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미국의 이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하라고 합니다. 또한 잠재적 적대 국가들이 있는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국방을 유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세계는 어떤 새로운 정신으로 지배되어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새로운 정신은 자유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수용소, 고문, 찢어진 가정과 사람들, 언론 및 종교의 자유가 없고 도착적 과학을 통해 더 흑물스럽고 강력해진 폭정이 이 새로운 자유의 정신이 아닌 이 새로운 정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의 연설문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려서 안 되는 이유는 이기지 않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하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 즉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군력이 있어도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킬 의지가 없다면 살아남을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졌고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정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어떤 동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적 구조입니다. 회원들을 모으고 연합시키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미국의 영적 유산을 국가적 사안에 재발견시키고 재연명하고 재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정 언덕 위의 도성이 되어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조지타운 대학교 20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서 연설했던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와 미국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최상의 것과 가장 고결한 것을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혼돈과 세계 전쟁으로 최악의 것들이 최선의 것들을 패배시킬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 최선의 것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파멸을 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문명에 생기를 주는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자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자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이건은 배움, 신앙, 자유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보강하며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배움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향한 사랑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것임을 얘기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만으로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움은 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배움에 대한 존중과 자유의 이해가 없는 신앙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배움과 신앙이 없는 자유는 로마 제국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영적, 지적 제약으로 조절되지 못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레이건은 우리는 지식을 믿고 자유를 믿으며 자유를 부정당하며 빼앗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비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고 후손들이 그들의 희생에 대해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유토피아 이념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희생시키는 통치자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이 자유롭기 때문이며 그저 말하고 읽는 생각하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건설하고 고역하고 판매할 자유도 있기 때문임을 얘기합니다. 소련을 격퇴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평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며 공산주의 진영에 내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공산주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민주주의의 길로 올려다 놓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던 전체주의의 물결의 후퇴를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워싱턴 DC에 올 때 가졌던 그 신념들을 본인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 신념들이 정책에 성공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당시 분위기가 미국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리막길에 있지 않다. 미국은 아직 젊고 유망하며 그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 미국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으며 슬프게 내리막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을 취해야 할 때 불필요하게 믿음을 잃은 것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아이디어의 믿음을 가져라. 즉 자유하려는 인간의 투지와 우리의 창조주가 정한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느낀 점 나눔하겠습니다. 레이건의 연설문을 보며 레이건이 명확하고 강력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방향과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레이건을 눈으로 보고 또 레이건의 연설을 실제로 듣진 않았지만 그 연설문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일회성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쫓길 원하지만 그 삶을 위한 행동이나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레이건이 말한 진정한 보수주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옳다고 여기고 깨닫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제 마음과 시선에 뺏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레이건 연설에는 옳은 길로 이끄는 힘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고집과 아집이 아닌 맹종적인 것이 아닌 입만 나불대는 논쟁가가 아닌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 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현재 저의 직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정직과 근면, 성실, 또 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보이고 동료의 소중함과 함께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